안녕하세요. 동동행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한번 종목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검색 기능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보기를 눌러보면 필터로 편집 해가지고 자, 여기 시가총액 규모가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요. 자, 소형 중에 소형으로 잡을게요. 소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소형에다가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인데 이제 많이 들어온 금액 순서대로 좀 보여달라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J 시푸드, 남선알미늄, 모나미 이런 식으로 좀 종목들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거래 대금이 자, 거래량도 지금 뭐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소트한 거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소형주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친구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렇게 소형주이고 시가총액에 맞춰가지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은 들어와야지.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차트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또 같이 보면서 어, 또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혹은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거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먼저 한번 볼게요. 수산물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자, 주봉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부터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동안 3,700원 정도가 되면은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 저항의 어떤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으로 꺼져가지고 이 몇 개월 동안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는 좀 주가가 관리된 모양 보이고요. 그리고 돌파할 때 바로 이제 큰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가 됐죠. 이때가 대충 한 153억 정도 되는 거래량 터지고요. 터지고 난 뒤에 그 돌파 이후에 바로 또 한 번에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날랐죠. 그리고 좀 다시 흩었다가 다시 또 올랐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고점을 맞았던 자리, 지금 현재 고점 때렸고요. 자, 이번에도 지금 상한가 비슷하게 주봉상입니다. 지금 현재 주봉상 상한가 지금 맞았고 여기 그동안 뚫지 못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거를 뚫으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뭔가 수가 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목요일자가 8월 15일이었으니까 수요일자 상한가 나오고 난 뒤에 그다음 목요일자 올라가려고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터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는 충분히 바닥이라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지지 라인에서는 충분히 2,800원 선에서 2,900원 사이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돌파가 안 되면 한번 눌렀다 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잡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얘가 좀 밑으로 눌려서 다시 또 퉁퉁 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면 이거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죠. 네, CJ 시푸드 테마는 아직 살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돌파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한 방에 돌파하기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순 알미늄은 이제 대선 차기 주자가 이제 이낙연하고 황교안 그 두 사람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도 이낙연 후보자가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자보다 이전 몇 달 전보다 훨씬 더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잘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순 알미늄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봐도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한 번 띄우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또 뛰고 다시 또 여기서 똑같은 자리 어, 조정 주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정말 돌파가 나올 때는 62평선 정도는 최소한 위로 올려줘야 되고 정배열이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금요일자죠. 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깨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봉을 한번 봐도 지금 막 이렇게 심하게 흘러내리는 모양이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이런 횡보하는 모양을 좀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런 아래 위로 이렇게 굉장히 폭이 좀 세지만은 혹은 폭이 이렇게 셀 수도 있고요. 아래 위로 클 수도 있고 폭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최소한 이런 모양이죠. 최소한 이 바닥을 내려오다가 이 강하게 떨어지다가 한 번 올렸다가 두 번, 세 번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좀 공략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 되겠죠. 올라가든 내리든 간에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자리에서는 기다리는 게 일단은 가장 최우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선 알루미늄하고 대선 주자 관련주 국일신동인가 그 황교안 관련주들은 지금 힘이 없지만 이월드라든지 남선 알루미늄 이런 친구들은 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나미는 7월 5일인가요? 4일부터 갑자기 그 바닥에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죠. 자, 여기가 이제 박스 하단선에서 이제 어, 주가가 관리되었다가 자, 처음으로 이제 돌파가 나오죠. 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7월 4일인데 이것도 큰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뒤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지만 앞에는 흔적도 없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돌파할 때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고 그리고 1차의 파동, 그 다음에 2차의 파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지금 현재 또 음봉으로 마감했죠. 이게 지금 꾹 떨어지죠. 이게 20일 이평선에 다시 찍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 이거를 한 15분봉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죠. 지지해주고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모양인데 살짝 지금 깨졌어요. 뭐 이 선이 완벽한 지지 혹은 반등해주는 선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저점을 낮추고 있다는 건 별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어 올렸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약해진다.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준다 한들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좀 이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하고 비교해 봐도 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조심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린 포장은 이제 그 이슈가 있죠. 얘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날라간 건데 그동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흘러내린 거죠. 얘도 뭐 흘러내린 건데 그렇다고 가지고 막 거래가 터지면서 OBV가 갑자기 이렇게 막 꺾이면서 위에서 아래로 꺾이면서 누군가가 털고 나가고 이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돼 지금 거래가 다시 한번 120억이 터지면서 강하게 지금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22평선을 계속 저항 맞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자 드디어 22평선 여기 올라탔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멈추고 강하게 빵 치고 올라갔습니다. 거래대금 강하게 들어오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제 캔들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 나오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은 잡기가 힘든데 만약에 저라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장 캔들 보면서 얘가 지지해 주는 구간이 어딘가 종가상 지지해 주는 부분이 어딘가를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잘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다가 올라가는 그런 CJ 시푸드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수 AMS는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이번에 뭐 실적이 잘 나왔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뉴스 볼게요. 이게 뭔가요? 운영자금 100억 원 규모 사채 전환. 네, 뭐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계속 봤는데 그게 서현 이화는 그랬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 보면 알겠죠. 일봉상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었죠.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다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공략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죠. 자, 여기가 돌파되는 자리. 여기가 종가상 돌파가 되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이제 이 저항에서는 더 이상 저항을 받지 않고 이제 편하게 날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 고점이나 5천에서는 한번 맞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지금 돌아왔죠. 그런데 거래는 좀 어느 정도 터졌어요. 370억 정도가 터졌다는 거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시총이 지금 뭐 800, 900억이 안 되는데 그 정도 거래 대금은 굉장히 뭐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일가는 지금 상한가로 마무리된 걸 봤을 때는 얘는 비록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이 자리, 이 추세 상단선 터치하는 한 4,260원이나 뭐 4,280원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지 그 위를 돌파해서 훨훨 날아간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타이밍을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서 얘가 만약에 좀 약간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뭔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횡보하는 모양만 보인다면 그때는 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봉상의 박스 하단선에서 돌려질 때 그때 바닥에서 좀 우리가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요즘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우스 AMS도 좀 한번 어느 정도 상승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해 봅니다. 자, LMS는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날아가고 있어요. 주봉상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을 뚫고 확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저는 공략 안 합니다. 자, 사조시 푸드. 제가 이놈으로 한 3%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더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밑에 바닥 돌릴 때 강하게 제가 좀 이렇게 매수를 좀 추진해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짧게 내서 수익을 청산하고 나온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금요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언제냐면 2015년 11월부터 거의 최근까지 이런 큰 박스 형태를 만들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 3주입니다. 최근 1주, 2주, 3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바닥이었던 자리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 말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도 준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윗꼬리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만큼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자 5,800원입니다. 5,800원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이 바닥을 지지해주는 라인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난 뒤에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얼마냐면 5,800원이에요. 자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5,800원 선입니다. 5,800원, 5,900원 선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5,600원, 5,000 그 정도가 지금 매물벽이죠. 근데 여기도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 같고요. 돌파는 가능합니다. 근데 5,800원을, 5,900원을 종가상 뛰어넘는다는 거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좀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급등락이 강합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장, 목요일장 장 막판에 자 여기를 지지해 주기를 여기를 샀는데 장 막판에 확 깨지더라고요. 이만큼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려지는 거 보고 여기서 크게 매수를 해서 다시 여기
이전 저점 여기 지금 지지해 준 자리를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 수익을 내고 3% 가량 수익을 내고 나온 자리인데 맞고 떨어지죠. 여기가 이 자리가 5,800원, 5,900원 자리가 지금 5,900원 자리인가요? 네, 말하다가 헷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경인양행만큼 정말 아쉬운 종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15분 됐네요. 얘가 왜 이럴까요? 저는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저는 이제 주식을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카톡방에서도 그랬고요. 어, 그리고 이전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스를 만들었어요. 언제냐면 2017년 11월부터 해서 거의 최근까지 기나긴 박스를 만들어서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 돌파가 나오면서 거의 만 230억씩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의 4분의 3 높이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가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강하게 이제 급등하는 이런 그 애국 테마라든지 이런 경인여행 같이 뭐 탄소섬유 뭐 이런 애들은 보통은 10일 이평선 정도 혹은 20일 이평선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갔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모남이나 이런 애들처럼 자 1차 상승이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차 상승이 충분히 한번 여기를 돌파하거나 혹은 최소한 여기 자리 나올 줄 알았는데 금요일자 이렇게 음봉으로 깨면서 자 10일 이평선 깨버린 거죠. 그동안 10일 이평선 왜 지지해 줬냐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페이크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멘붕이 왔거나 혹은 저같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아 요렇게 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 여기가 지금 지지해주는 자리였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20선 언저리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서 거기까지 떨어진다면은 물론 더 가속도와 부토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다가 분봉상 이제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저점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횡보가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그때는 이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분봉 한번 볼게요. 자, 15분봉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깨졌어요. 이게 참 아쉬운 거죠. 계속 저점 올라가다가. 그러면 8,500원 아래에서 한번 자리 만들 때 그때는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5분봉 한번 볼까요? 5분봉 봤을 때도 그냥 무지하게 떨어지는 3분봉으로 볼게요. 아직 멀었죠. 이 폭포수가 강하게 쏟아지는데 자, 이게 언제까지 끝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비슷한 모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통은 이 친구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자기 과거의 특성 따라 그 종목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다른데 얘도 미친 듯이 떨어졌네요. 그 특정한 이제 이 노란색 20선 타고 오르다 떨어지다가 자 저점을 여기서 딱 돌파가 나오죠.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뛰어 올랐으니까 자 요런 성격을 가진 경인 양행이다 라는 것 좀 염두에 두고 지금 떨어지는 게 이게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5일선 맞고 떨어지니까 5일선에 살짝 올라타는 3분봉상 캔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지 저점들을 잘 체크하면서 공략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INC 많이 올랐죠. 이거를 뭐 다시 또 따라잡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얘도 뭐 이렇게 옆에서 아래에서 횡보하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시세가 시작됐고 뭐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친구에 비해서 얘는 계속 62평선 정도 어느 정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파동상 지금 지금 퐁이죠. 지금 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게 사실 이성적인 판단, 일반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날아간다 하더라도 좀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주봉상 마찬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네. 물론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꺼지긴 했지만 이 추세 상단 연결한 이 저항선이 돌파가 완전히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좀 더 매끄럽게 된다. 저항을 받지 않고 그렇다는 거고, 음, 충분히 이제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예요, 이제. 자, 이런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주봉상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주봉상에 벌써 세 번째 고점 터치하고 지금 자리를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좀 내려줬다가 위로 다시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맞고 좀 실망 매물 나와서 떨어졌다가 주봉상 5일선을 깨고 다시 이제 위로 다시 돌려지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아마 공략을 해도 좀 안전한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낮은 애들로만 이렇게 둘러봤는데도 벌써 이렇게 많죠. 엑사, ENC도 보이고요. 밑에 지금 봐야 될 친구도 참 많은데, 그리고 시가총액 중형 애들, 후성, 여기 많죠. 네. 도전 비주얼은 좀 많이 좀 나간 케이스죠. 세력들이. 네, 요런 애들 많이 있는데, 좀 봐야 될 애들이 참 많네요. 영상으로 하나 다 이야기가 참 벅찬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